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서 배경에 흰색을 칠해줄 건데 지금 이 레이어에 내가 새로 만든 레이어에 나는 백그라운드 컬러인 화이트로 칠을 하겠다. 그럴 때는 컨트롤 딜리트 눌러가지고 알트 딜리트 컨트롤 딜리트 알트 딜리트는 이제 정경색으로 색을 칠해주는 거고 컨트롤 딜리트는 배경색으로 색을 칠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를 위로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지금 필요한 거는 요만큼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크롭해서 문제만 좀 볼게요. 자, 크롭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점선으로 클릭해서 이거 뭐 20점은 내가 지금 뭐 알고 있는 거니까 이 문제만 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미지에 크롭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근데 우리 학생이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CC 버전하고 CS6 버전 얘기를 했는데 CS는요, CS1부터 6까지의 버전이 있어서 아마 내가 버전을 프로그램을 골라주면은 CS6으로 볼 것 같아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있는 버전 차이라서 내가 만약에 CS6을 안 썼는데 골라줬다.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달라진 게 많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태 변형을 할 때는 컨트롤 T 눌러주고 크기 변형을 해줘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선택을 해서 컨트롤 T를 눌렀어요. 컨트롤 T. 자, 컨트롤 T를 눌러주면은 CS6 버전은요, 무조건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해줘야지만 돼요. 근데 지금 지금 요게 2022 버전인데 CC 버전은 이거 그냥 드래그해도 Shift가 되어 있고 만약에 Shift를 누르면은 얘는 비율이 깨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CS6 같은 경우는 Shift를 오히려 눌러야 정비율로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차이가 소소하게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CC 버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CC. 그래서 만약에 내가 CC가 익숙하면은 무조건 CC로 골라줘요. 그거 내가 섣불리 내가 안 썼던 건데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해서 CS6 골라주면은 시험장 가서 굉장히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문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양을 내가 찾고 싶은데 우리 모양은요. 봐봐. 모양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기 모양이 이 레거시 기본 모양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첫 시간에도 질문하는 학생 있었잖아요. 못 찾아가지고 그죠? 이것처럼 이거 못 찾으면 되게 애먹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쓰고 있는 버전이 있으면 꼭 그 버전으로 해주세요. 윤서 학생은 연습하고 있는 게 버전이 뭐예요? 저도 버전을 찾아봤는데 그 음, 포토샵 설정 들어가 보니까 정보에 버전은 안 떠가지고 지금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쓰고 있는 CC인가 음, CC인지 CS6인지 뭐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 교수 지금 선생님께 여쭤봤던 거였거든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본인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 학교 거 쓰고 있죠? 네, 학교 거 쓰고 있어요. 학교는 지금 CC2023이에요. 제 건 지금 CC2022인데 2022하고 2023은 거의 유사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으면 그 CC 버전으로 신청을 해야 돼, 시험 볼 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은 시간 분배 잘 주의해 줘야 되고요. 우리 어차피 요거 본 김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문제 어떤지 한번 봅시다. 자, 뭐라고 요청하냐면은 일단 600 곱하기 400의 종이를 꺼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소스는 상급의 1번을 꺼내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장 가면은 소스를 제공을 해줘요. 소스 파일에. 지금 상급의 1번 꺼내서 한번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지금 우리 연습용으로 할 거니까 이건 상관이 없이 볼게요. 근데 일단 얘 이미지 사이즈 한번 보면은 얘는 픽셀로 봤을 때 일단 800에 553 픽셀이고요. 지금 요청하는 거는 600에 400. 그러면은 컨트롤 N. 먼저 600에 400으로. 근데 이게 지금 밀리로 나와 있는 거는요. 우리가 보통 외부로 보면은 단위가 픽셀로 나오거든요. 아니면 내가 수동으로 픽셀로 바꿔줘도 되고요. 그러면 600. 그리고 400. 그리고 어차피 요거는 얘가 다른 데 클릭하면 어차피 가로 타입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여기서는 해상도에 대한 지정이 없어요. 그렇지만 단위가 픽셀이란 얘기는 무조건 해상도가 72 dpi란 얘기예요. 72. 그리고 픽셀로
이제 단위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조건 RGB 모드란 얘기예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해상도는 72, 컬러 모드는 RGB, 배경은 흰색으로 꺼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종이를 꺼냈고요. 자, 생성했죠? 2번, 새로 만든 캔버스의 복사. 근데 가져올게요. 이미지를 가지고 올게요. 자, 가지고 왔더니 레이어 배치를 해야 되는데 레이어 배치를 보니까 크기가 더 작지요. 그렇다는 얘기는 크기를 변형을 해줘야 돼요. 그럼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맞춰줄게요. 지금 CC 버전 같은 경우는 굳이 Shift 키 누르지 않아도 크기가 정비율로 줄어들기 때문에 자, 크기는 저는 지금 보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한 절반보다 위에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사이즈가 여기 맞게끔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레이아웃 비율을 봐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보니까 그냥 이 사이즈를 600에 400에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엔터 누를게요. 자, 노란 꽃을 파란색 계열로 보정. 노란 꽃. 선택을 노란색만 먼저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편하게 빠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빠른 선택 도구죠. 자, 이 상태로 컬러를 파란색 계열로 바꿔준다. 파란색 계열 뭘로 해주면 바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파란색 계열로 바꿔주려면.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한주키 뭐 누르면 되죠? 아무도 없어요? 컨트롤 U 눌러서 할게요. 자, 컨트롤 U 눌러주면은 색조하고 채도의 색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색조를 바꿔볼게요, 제가. 색조를 왔다 갔다 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여기서 시험에서 요청하는 게 뭐야? 파란색 계열이거든요. 같은 파란색 계열인데 약간 바이올렛 느낌이 있어서 최대한 색을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다 됐으면 뭐 컨트롤 D 누르거나 다른데 클릭해서 없애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은 복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상단 가운데 이불 복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상단 가운데 요 이불 복제해서 하나 만든 게 있네요. 그러면 자, 하나 만들려면은 선택해서 먼저 이불 하나 선택을 할게요. 자, 복제는 컨트롤 C, 컨트롤 V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나 복사해서 배치는 항상 시험에 나오는 레이아웃 배치를 유사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여기 보니까 얘를 기준으로 나뭇잎 기준으로 잎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복사했고요. 출력 형태와 같이 렌즈 플레이어라는 효과 필터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렌즈 플레이어는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레이어가 다 채워져 있는 부분에 렌즈 플레이어가 들어갈 수 있어서 다 채워져 있는 레이어는 레이어 2번. 자, 렌즈 플레이어는 어디냐면 필터에 렌더에 렌즈 플레이어. 자, 위치는요. 요거 보면서 여기 있죠, 여기. 그럼 위치를 내가 손으로 지정해 줘야 되는 거고요. 뭐가 또 있냐면 렌즈 타입이 있어요. 렌즈 타입. 렌즈 타입은 클릭을 해주면은 여러 가지 렌즈 타입 바뀌어지는데 지금 여기 보여지는 렌즈 타입은 가장 기본이고 렌즈의 밝기는 지금 100을 기준으로 하되 지금 보니까 100과 유사해서 100으로 할게요. 렌즈의 위치가 조금 더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은 렌즈의 위치가 지금과 같은 부분에 올라가게 돼요. 자, 됐으면 자, 마지막에 JPG와 PSD 파일을 여기 요청한 형식대로 해주는데 이게 좀 까다로워요. 어떤 게 까다롭냐면은 제출을 PSD 파일은 10분의 1로 줄여 제출하고 JPG 같은 경우는 이 사이즈 저장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름은 이제 GTQ란 폴더를 제공해 줄 거고 일단 내가 받은 수험 번호, 중간바 이름, 중간바 1번 이름으로 두 가지 해주면 돼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내 문서 안에 내 문서 안에 내 문서 안에 보통은 여기에 GTQ라고 폴더가 있어요. 시험장 가면은 나도 시험장을 가본 적은 없지만
GTQ라고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그럼 이제 이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할 거거든요. 뭐부터 하냐면은 저장을 꼭 JPG를 먼저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600 곱하기 400이 있기 때문에. 자, 완벽하게 했으면 자, 파일에서 4번 저장. 그리고 GTQ라는 폴더 안에 형식을 JPG로 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뭐라 되어 있냐면은 수험번호. 수험번호는 받는 게 있겠죠. 그리고 이름, 그리고 중간바 1번. .jpg 제출을 먼저 이 사이즈대로 해주고요. 퀄리티는 여기 지정이 안 돼 있지만 시험 볼 때는 퀄리티를 한 9 정도 해주면 돼요. 9나 10 정도. 왜냐면 여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데이터 관리를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 데이터 관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큰 걸 좋아하지 않아서 시험 볼 때는 뭐 한 9 정도 해주라고 해요. 8이나 9 정도. 그래서 저장을 해주고 자, 두 번째 PSD 파일은 10분의 1로 줄여야 돼요.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이미지 크기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되는데 이거 자꾸 센치로 나오는 거 싫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자를 봐야 돼, 자. 자를 꺼내는 거는 컨트롤 R 눌러주고요. 이 자를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픽셀로 체크를 해주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단위가 픽셀로 보여지는데 자, 요거를 제가 뒤에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요. 10분의 1로 줄였어요. 이렇게 똑같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서 이 상태로 확인 눌러주면 지금 10분의 1로 줄어들었죠. 요거를 제출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PSD 파일로. 왜 그러느냐? 이 작업을 한 사람의 원본을 봐야지만 이 사람의 레이어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지, 렌즈 플레이어는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어, 이 작업을 하는 사람의 PSD 파일을 받는 거거든요. 대신에 PSD 파일은 용량이 매우 커서 10분의 1로 줄여 제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지는 어차피 내가 JPG로 확인하면 되는 거고 레이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PSD 파일을 보기 위해서 하되 용량을 줄여주려고 10분의 1로 줄여준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자,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자, CTQ 안에다가 이제 확장자가 PSD 파일이어야 되니까 이거는 이름만 아까 했던 것처럼 수험번호 그리고 중간바 이름 중간바 1번 .psd 파일은 10분의 1로 줄인 걸로 저장을 해주면 돼요. 네, 그러면 1번은 끝난 거예요. 근데 이 1번을 웬만하면 한 10분 안에 해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한번 보라고 저장을 제가 1번 문제 보라고 저장을 따로 JPG로 해놓을게요. 음, 상급이었죠. 문제 파일. 여기 내가 1번 해놓을게요. 1번. 자, 2번 볼까? 2번. 자, 2번은 아까 똑같이 150 해상도로 2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주고 컨트롤 딜리트 눌러서 흰색 레이어 만들어주고 이 레이어는 뒤로. 자, 그리고 크롭을 이만큼만 크롭해서 문장을 볼게요.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 문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요거는 제가 뭐 압축해서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내가 풀어보겠다는 사람들은 한번 문제 보세요. 이거는 2번. 자, 2번을 보니까 똑같이 400 곱하기 600 종이를 꺼내라고 돼 있어요. 컨트롤 N. 600 곱하기 400. 이거는 400 곱하기 600이네요. 400 곱하기 600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똑같이 72에 RGB로 해서 흰색 배경으로 하나 만들어주고. 자, 그리고 여기 사용된 이미지는 3급의 2번. 자, 새로 만든 캔버스에 복제를 해주는데 가지고 올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미지가 뒤집어져 있죠. 그리고 크기도 맞춰야 되는 거고. 그러면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맞추되 이게 잘 안 보이면 컨트롤 Alt 마이너스 마이너스 눌러가지고 작업창 보면서 맞춰주면 되고요. 보통 이거는 높이만 맞으면 돼요. 대신 중요한 게 뭐예요? 뒤집어줘야 되거든요.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가로로 뒤집기. 그리고 위치는 최대한 맞춰줘야 되겠죠. 했더니 여기 밑에 부분 맞춰주고 여기 지금 잘려지는 부분 맞춰줬더니 대략 위치가 맞게 된 것 같아요. 크기 줄여주는 거는 높이만 맞으면 될 것 같아서 엔터 눌러서 이렇게 마무리 해주고. 자, 레이어 맞췄어요. 자, 레이어 이름을 낙엽으로. 자, 더블 클릭해주면 레이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낙엽. 이라고 바꿨어요. 자, 낙엽 이미지의 크기 및 위치. 크기 및 위치는 지금 변경을 했지요. 자, 레이어 3을 낙엽 레이어 위에 복사라고 돼서 레이어 3, 여기 이미지 3. 자, 중요한 건 이 이미지는요. 이게 시험 볼 때는 글자가 없었겠죠. 그럼 요건 어떻게 하느냐. 흰색이기 때문에 보통 자동 선택 도구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Shift 키 누르고 자, 영역 반전해서 가져가 볼게요. 자, 가지고 왔더니 글자가 지금 왔는데 글자는 신경 쓰지 말고요. 이 부분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글자는 각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글자는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고요. 컨트롤 D.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은 빠른 선택 도구를 활용을 해서 선택해주고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줄게요. 컨트롤 D. 자, 됐으면 지금과 같이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먼저 좀 줄여주고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가로로 뒤집어주고 조금 더 줄여줄게요. 줄여주는 정도는 여기 나뭇잎 있는 부분에 빨간색 부분이 좀 이렇게 닿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여기 닿고 끝부분이 좀 잘려지고. 그럼 조금 더 확장할까요? 이렇게 해주면 왠지 닿는 부분들 생각해서 옆에 위치 같은 거 보세요. 비교해서 된 것 같아요. 엔터 누를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레이어를 복사를 했고요. 자, 이 레이어의 이름은 책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책이라고 변경을 할게요. 자, 여기 책까지 했어요. 그다음에 위치는 이거 이미지 비교해서 글자의 크기 및 위치 조정했어요. 자, 책 이미지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스타일이냐? 그림자. 그림자는요. 여기 보면 그림자가 들어가 있죠. 하단 부분에 FX라는 메뉴에 그림자 효과, 드롭 섀도우가 그림자니까. 자, 그림자를 눌렀는데 자, 이 그림자의 옵션은요. 불투명도는 75, 각도는 120, 그리고 거리는 5, 스프레드는 0, 사이즈는 5, 사이즈도 5. 근데 이게 가장 기본 값이에요. 뭐냐면 내가 그림자 효과를 줄 건데 그림자의 가장 기본적인 값은 투명도 75에 블랙 그림자에 각도는 120도, 거리하고 크기는 5, 5.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했더니 앞에 효과가 들어갔을 때하고 들어가지 않았을 때의 그림자 효과는 지금과 같은 효과와 유사하죠. 자, 이 효과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인 그림자 효과예요. 자, 출력 형태를 문자, 레이어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자, 리드북, 그러면은 타이틀로, 자, 오라이얼 볼드로 30이에요. 자, 해주는데, 폰트는 영문 중에서 가장 기본 폰트인 볼드로 골라주고, 크기는 3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컬러가 있죠, 컬러. F 4개, C 2개. 컬러는 F 4개, C 2개. 했더니, 이런 컬러가 나왔네요. 자, 글자를 넣어줬고, 자, 이 글자는 레이어 스타일 적용, 선. 자, 선의 크기는 3, 컬러는 99, 66, 33, 두께는 3이에요. 자, 마지막 위치만 잡아주면 돼, 위치. 그리고 레이어의 스타일. 자, 앞에 T를 더블 클릭해주면 글자가 드래그가 되고요. 상단 부분에 뒤틀기 도구가 있어요. 요거는 살짝 위 부채꼴, 값은 이미지 보면서 설정해주고 됐으면 위치만 컨트롤 T 눌러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